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좀 쌀쌀하네요. 차가운 바람이 휙 가슴을 쓰네요. 아프게 걱정은 나네요. 이젠 익숙해질 때도 돼버린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이젠 괜찮아요. 딱 한 잔만 더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a beautiful day.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 얘길 들어줘 정말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잘 보내셨습니까? 그 시즌2 프리데스크 월요일에는 윤효정 기자와 엄주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모레 있을 2022년 대통령 선거 방송에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도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혼자 나오심 또 안 나오나요? 역시 그러시는군요. 와우, 바람잡이 지장군님이다.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강민승님이 신청하신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였고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3월 9일 선거 당일에는 확진자나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간만 그 일반 유권자들과 다르고 투표하는 방식은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장군님이면 사랑이죠. 빌로바TV님 감사합니다. 그 선거 관련 다른 소식들도 오늘 뉴스데스크에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후반부에 큐시트 산책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일단 낮에 눈에 띈 뉴스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인데요. 자,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영국 국립보건연구원과 케임브리지대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한 건데 이 연구팀이 3,000종의 혈액 내 단백질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6종의 이 코로나19가 악화될 위험을 키우는 단백질 6종 그리고 반대로 코로나19의 그 심각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단백질 8종 이걸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위험을 키우는 그러니까 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죠. 위험을 키우는 단백질 6종에 ABO 그러니까 혈액형을 결정하는 단백질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요. O형보다 그 다른 혈액형이 코로나 위중증 또는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다른 혈액형 가운데 어떤 혈액형이 더 위중증으로 번질 그 위험을 키우는지는 조금 더 연구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산하님, A형은 웁니다. 삐까뻔정님,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다 지나간 다음에. 맞습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O형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또 앞서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A형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의 또 다른 연구팀은 혈액형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중물님. 난 꽃미남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B형입니다. 꽃미남형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 전 세계의 K컬처 바람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오늘 뭐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으로 또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독립영화상인 인디펜던트 스프릿 어워즈 시상식에서 TV 부분 나무주연상 받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K컬처 바람이 출판계까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가 그 국내에서 출간된 도서의 해외 배송량을 집계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 18%가 증가했고요. 재작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86%나 뛰었습니다. 코로나로 왕래가 어려워지니까 해외에 살고 계시는 한국인들이 뭐 국내 도서를 해외로 직접 주문하신 것도 있었지만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뭐 K컬처 덕분에 우리나라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판매 순위가 뭐 국내 베스트셀러들도 많이 팔려 나갔지만 한국어 교재 주문량이 특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소식 2개 살펴봤고요. 월요일에는 여러분의 특별 과외교사가 출연합니다. 8초 후에 딩딩대학의 양효걸 기자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양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예. 네. 참.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딩딩대학 잘 되고 있습니까? 50일인데 네.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 중입니다. 아, 그래요?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순풍에 돛을 지금은 단 사실 듯. 조금 이제 좀 네. 이렇게 구독자 수가 뭐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네. 3,000여 명을 넘어서 지금 3,800명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와. 뭐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딩딩대학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도 있으면 네. 빨리 바로 구독해 유튜브에서 주십시오.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네. 한 번만 누르시고. 김성철님이 고액과외다라고 하셨어요. 예. 네. 고액과외. 일단 딩딩대학은 무료입니다. 네, 예. 무료입니다. 예. 고액 아닙니다. 예. 양효걸 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뭐 고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영광입니다. 마음이 뿌듯해지니까. 지금 경제 3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4강 만들고 있고 그래서 네. 조금만 더 쌓이면은 이게 쭉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네. 아, 예. 네. 등록금 0원 딩딩대학. 아이디 딩딩대학이신데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게 뭐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또 자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흥을 돋구는. 학점은 퍼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소식 오늘도 좀 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면을 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양효걸 지금. 기자가 뭐 MBC의 경제통 아닙니까? 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상황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걸로 최대한 쉽게 기대가 말씀을 좀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정치나 뭐 국제적인 분석은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실 네, 것 네, 같고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장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경고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좀 굵직한 스트레이트가 나오긴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러시아 뭐 예. 모라토리엄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JP 모간 체이스가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16일, 오는 16일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네. 근데 게다가 이제 날짜도 박았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집단이 신용평가사인데 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서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하고 환율 뭐 다 흔들렸습니다. 일단 용어를 조금 설명을 좀 네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국가가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네. 대부분 나오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모라토리엄이죠. 야, 모라토리엄 선언했다. 네. 한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모라토리엄하고 디폴트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모라토리엄은 이 라틴어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모라리가 이제 지체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갚긴 갚는데 네. 조금만 좀 만기를 네. 미뤄달라. 갚을 의향은 있지만 너무 어렵다. 네. 뭐 이 정도고요. 그런데 디폴트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디폴트는 아예 기본적으로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나 이거는 못 갚겠다. 배째라 이거죠. 그렇죠. 배째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갚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모라토리엄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네.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위기에 놓인 게 이제 98년도 이후에 약 24년 만입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보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가 다시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자초를 네. 한 거거든요. 네. 신용평가사들의 이제 신용 등급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CA 등급이거든요. 네, 네. 이제 무디스사 평가에 따르면 총 21단계 중에 지금 20단계.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냥 부도 났다라는 네. 거고,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강등을 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이제 예. 지불유예 바둑이님이 이렇게 모라토리움을 지불유예라고 딱 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딩딩대학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자빠지는 거죠. 네. 에라 모르겠다. 네. 이거를 이제 배째라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게 이렇게 주어도 좀 해주셨네요. 써주셔야지 이게 또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딩딩대학이 자빠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예.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웃을 일은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와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디폴트 얘기를 나온 게 사실은 장기화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국지전이나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디폴트 얘기가 나오지 안 않는데 나오죠. 네. 이게 16일 날 계속해서 갚을 외채가 돌아옵니다. 이게 7억 달러면은 우리 돈 한 8,500억 달러 정도인데 네. 사실은 이거를 원래 외환 보유고로 맡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6,400억 달러니까 뭐 네. 700조, 800조 원 가량이거든요. 근데 왜 요거 못 막아서 디폴트 나냐 했을 네. 때 이 대부분 외환 보유고가 서방 국가들의 은행이나 투자은행에 지금 예금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에서 이제 자산을 동결하면 이걸 찾아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는 유동성의 거군요. 문제가 생기는 네. 겁니다. 그래서 3월 16일이 바로 1차 위험한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영화 제목도 있지만 러시아의 국가 부도의 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예. 오데사에 활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예, 이게 또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젤린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페이스북 연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러시아가 오데사를 폭격할 준비를 막 하고 있다. 만약에 이걸 폭격을 한다면 네. 역사적인 전쟁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3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네. 있고요. 그 역사적인 전쟁 범죄가 되는 건데 사실 경제적 의미로 따져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네. 일단 묵일동항을 공격한다는 거는 보급을 끊는다는 전제의 예, 예.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여기 오데사가 수출 수입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크라이나가 수출 수입을 한 70%를 바다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항구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네. 하는데 그 중에 70%를 4분의 3 정도를 이제 오데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주요 거점 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전략적 요충지지만 이미 공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세계 원자재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원자재 시장이 흔들린다는 거는 오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밀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이러는 그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계 경제 충격파가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 때문인가요? 항구가 만약에 폭격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공격을 받아서 물동량이 완전히 멈춰섰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곡물 시장에 충격이 크거든요. 네네네.
이제 세계 곡물 가격이 요 얘기가 전해진 다음에 11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뛰어올랐습니다. 네. 선물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야, 그 밀은 여러 가지 곡물 중에 하나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세계 밀의 수출량이 29%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람들이 먹는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밀의 3분의 1이 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밀의 가격이 치솟으면 다른 데로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 크게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네.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몇 주 연속 우리 증시도 정말 엉망이고 환율도 뭐 사실 지금 뭐 러시아,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뭐 자주 가거나 이런 나라는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전 세계가 이제 무역으로 워낙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곡물 가격이 또 다른 원자재 가격에 또 전이가 되고 네. 그 전이가 되면 국제 유가 또 뛰고 이게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원자재 수입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에 네. 이 기름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원유가. 그러면 이제 이 비용 상승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농업 생산물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네. 에그리컬처랑 이제 인플레이션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코스피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네. 2,700선이 일단 네. 무너졌고 일단 장 마감은 2,65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60포인트 이상 이제 전 거래일에 비해서 빠졌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게 사실 대표적인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7만 전자가 장중에 잠깐 깨졌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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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 네. 좀 컸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이 또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저도 오랜만에 이 수치를 보게 되는데 1년 9개월 만에 1,220선을 넘어서 네. 원달러 환율이 1,227원에 거래를 네.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심리적 지지선, 저지선이라고 하면 한 1,200 1,200이었어요. 예, 이게 넘어가면은 굉장히 좀 이거 좀 경고음이 울린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게 지금 1,220원은 이미 뚫렸고 1,227원이면은 이제 각가지 이제 예측들이 나오는 거죠. 네. 야, 이 1,3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1,250원도 금방 뚫리겠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이나 증시가 이제 숫자로 그런 좀 충격파를 대변했다면 네.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예.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을 꼽자면 물가가 오릅니다. 네. 네. 그 국제 유가가 사실은 제일 바로미터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 지금 이게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거든요. 100달러만 해도 경고음인데 130을 넘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물건을 제조업에서 생산을 할 때 당연히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게 당연히 물건 가격에 전이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만큼 물건 가격이 네네. 확 오를 수 예. 있다. 예. 근데 이게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네. 수급 상황이 단기간엔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네.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네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때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보여줬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물류가 좀 잘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로지스틱스 디스럽션에서 네. 이게 물류가 좀 막혀 있는 것뿐이지 이것만 풀리면 전 세계 경제 괜찮아질 해결된다 거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그런 예상이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롬 파월 이제 미 연준 의장조차도 네. 이게 일시적이다, 템포리라고 했었는데 그런 단어가 싹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화될 거라는 어떤 암묵적인 이제 기대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안 영향이 계속될 거다라는 건데 그 말씀하셨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생산자 물가가 있고 또 예. 소비자 물가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1차적으로 이 공장을 돌리거나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요. 네. 이게 또 시차를 두고 두세 달 소비자 후에. 물가로 네.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상황이 네.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 기간 계속 네.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물가가 뭐 3%, 4% 이런 전망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0% 물가를 되게 걱정한 때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더 디플레이션이 네. 오는 거 아니냐, 뭐 일본형 장기 불황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네. 우려가 불과 2, 3년 전에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3%를 넘어서 4%까지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심각한 거고 이 주변에서 물가 상승을 물론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이게 쉽게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업계 1위 네. 그러니까 선두에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웬만하면 또 가격을 잘 안 올리지 않습니까? 이 보는 눈이 많기 네네네. 때문에 정부에서 억제도 하고 네. 근데 이런 업계 1위 업체들이 라면이나 이런 커피 믹스나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을 앞다퉈서 올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딩딩 대학이 친절하게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그거 예. 잠깐 보고 네.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이게 없어서 또 열심히 얘기하다 영상을 보니까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여드릴 괜찮습니다. 저희 딩딩 대학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예. 딩딩 대학에 꼭 들어가셔서 예. 지금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그 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가랑 금리가 오를 때 네, 사실은 답은 버티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버티는 버텨야 건데 됩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보다는 굉장히 좀 서민이나 하루하루 이제 월급 생활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네. 사실 그만큼 물가가 오를 때 월급도 오르면 이상이 없겠죠. 하지만 네. 대부분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지출,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이 나가는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인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이 됐을 때는 야 20%는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4천 원짜리 커피가 5천 원 됐을 때는 맞아요. 1,000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25%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더 오른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수록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둔감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거세게 올 때는 주변의 작은 지출부터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주변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이 많고 부채가 많다고 하면 이 대출금리를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네. 이런 조언들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딩딩 대학에 가시면 딩딩 경제 2강 제목이 뭐냐면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벼락 거지. 예. 제목부터 아주 뭐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물가와 금리가 오를 때의 대처법 이게 네. 제목입니다. 조금이라도 네, 꼭 가서 한번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 벼락거지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양효걸 기자가 정리를 해놨으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자산 이런 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하죠.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조정을 네. 받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많이 네. 나가고 주식시장은 사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도 좀 버텨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볼 수 있을까 네. 하는 어떤 검증된 네네네. 투자 철학들을 예.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게 3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방어주라든지 네. 이 경기를 조금 방어하는 소비재, 필수재 이런 주식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개념,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아주 밀도 있게 밀도 넣어놨습니다. 있게 네. 딩딩 대학 3강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너무 홍보해가지고 여기 또 다음 주에 아닙니다. 못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55초 남았습니다. 예. 딩딩 대학 양효걸 기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엔지니어가 시간이 없다고 8초 후 멘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30초 만에 제가 쏜살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큐시트는요. 굵직굵직한 뉴스 4개에 대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큐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뉴스 4개가 뭘지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1번은 산불입니다. 이 시각 현장 상황, 현장 연결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뉴스 두 번째는 물론 이틀 남은 대선입니다. 지금 이틀 남기고 김만배 녹취록이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되고 있는데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쟁점인 건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굵직한 뉴스 세 번째 코로나입니다. 오늘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많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굵직한 뉴스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